대체 무슨 일일까요? 원예난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시장을 지독하게 쳐다보는데 주말에 말입니다. 원예난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진짜 보기 드문 일입니다. 100엔당 935.1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1.63%가 11.63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NDF라고 해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와, 시장은요,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만큼 엔화는요, 지금 계속 약세를 면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적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엔화를 사는 거니까 엔화가 강해진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주말 동안에 일본은행의 어떤 상황이 진짜로 많이 변했어요. 아마 23일, 24일이에요. 1월이요. 이때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런데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것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11월까지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2.9%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8월에 3.0%에서 9월, 10월이 떨어졌다가 11월에 다시 올라갔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0월은요, 정부가 가스비나 전기료를 대신 내준다.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게 근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2월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인가요? 12월에는 11월보다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일본 시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일본 물가는 과거 보면 말하면 1990년 이후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면서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지속이 됐거든요. 이때 저물가는요. 0점대 상승하든가 아니면 0점대 떨어지든가 이랬습니다. 2020년 1월만 하더라도 0.7%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0점대 올라가든가 0점대 떨어지든가 저물가가 계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23년 1월에 4.3%까지 올라갔거든요. 2024년 8월에는 3.0%고요. 2024년 12월도 3%가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요, 결국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은 금리 인상이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다가 달러 인덱스까지 강해지잖아요. 지금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109.6원화 됩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라는 거예요. 이 6개 통화 안에는 엔화가 들어있습니다.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엔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러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엔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물가가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달러라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강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월 10일 현재 1.198%거든요. 2011년이면 여러분 13년 전이에요. 13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최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 이러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남유럽의 재정위기 생각나시죠? 그러면서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로 번졌던 시기 말입니다. 유럽의 위기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줬던 그 시기, 그때하고 국채금리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을 좀 넓게 보면 말입니다. 그만큼 2010년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나서 2011년, 12년 계속 어려웠을 때 유럽의 어떤 경제, 그때만큼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한꺼번에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리를. 결국은 금리를 올릴 겁니다. 금리를. 엔달러 환율을 보면 지금 2025년 1월 10일에 157.93까지 강해졌거든요. 강달러가 됐는데도 엔화가 강해졌습니다. 158.35에서 157.93엔까지 떨어졌으니 강해졌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주말에 이렇게 폭등한 것은요. 또 주중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을 보면 이거 계속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어떤 시기든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12월 달에 원래 일본이 금리를 올렸어야 된다. 이게 시장의 이야기예요. 일본이 지금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려서 오히려 그 충격파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의 금리를 올리는 것은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가 있거든요. 사실 12월 달에 내리고 싶었으나 엔캐리 자금의 청산 공포 때문에 못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에서는요. 지금 위협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엔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올라가면 아마도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일본의 어떤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생기기 요 전 사이에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시장이 바뀔 거라 저는 그런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바라보면서 엔화를 팔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또 사면 되니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진짜 예리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